지금 말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옥중 편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오늘 또 기사까지 나와서 말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삼성의 준법이 여기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조사. 리얼미터 이사가 죽은 뒤에 이렇게 또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의혹을 가질 만한 일들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하루 또 열심히 일하면 주말이 오고 좀 쉬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진짜 여론이거든요. 요즘 뭐 나가면 아주 그냥 난리예요.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폐업을 그냥 목전에 두고 있다. 폐업을 대부분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삼성이 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신의 한 수가요. 여러분들께 보도 이제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는 낮에 좀 일이 있어서 손님도 좀 만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선거가 잘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이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소식입니다. 삼성 본사 제3국으로 한국 떠나겠다. 이재용 옥중 회견문은 가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내용을 보고 어떤 진위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내용만 봐도 그럴싸하지만 또 굉장히 어설퍼요. 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내용이 담긴 옥중 특별회견문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1일 이 부회장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접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유포된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전날부터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에 이재용입니다로 시작하는 옥중 특별 회견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지 뭐 10장 좀 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긴 분량인데 다만 띄어쓰기 등 여러 군데 문법적 오류가 있고 에버랜드 무료 개방과 같은 역시 현실성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애초부터 이 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을 보면 이 글의 주체로 적시된 이재용은 먼저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하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경영권 승계 문제는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면 할 말이 없다. 제가 구상한 일도 아니다. 추진한 일도 아니다. 라면서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당시의 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위선양과 납세용 고용 창출과 신제품 개발로 국가에 대한 보답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자의로 결정한 일들이라면 책임지는 게 마땅하겠지만 저로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글을 썼고요. 또 그간 다른 기업들의 승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마 50보 100보일 것이다. 유독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관시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입니까? 제가 개인 돈으로 지원했어도 뇌물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제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 제가 받은 형량 다 채우겠다. 사면 구걸은 하지 않겠다. 그룹 본사를
기업 친화적인 제3국으로 이전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울 것이고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메시지가 진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1일 이 부회장은 준법 감시위를 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작년 12월 30일 파기 환송심 이후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 감시 틀 안에서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 경영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좀 몇 가지가 좀 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에버랜드 무료 개방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본심이 아니고 가짜라고 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 또 아마 이재용의 본심은 이거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삼성이 반격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자, 그 반격이 바로 삼성준법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반격까지 이제 한번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SNS 내용들 보면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요. 그러나 그 내용 보면은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어요. 에버랜드 부분은 좀 과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틀린 게 없어요.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글을 만들어서 퍼뜨렸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삼성 측에서 혹시 일부러 좀 어설프게 해서 흘린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재판만 끝나면 다 모든 것이 완결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흔히 삼바라고 그러죠. 삼바와 관련 또 경영승계 문제 이게 또 얽혀 있어요. 이게 지금 검찰 측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이걸 조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수 의견이 이거는 불기소, 조사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걸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괜히 검찰이나 정부에 눈치 보일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삼성 떠난다 이렇게 그러면 또 과도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삼성이 떠나더라도 떠났어? 떠난 거야? 간 거야? 언제 갔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갈게 이렇게 안 가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짐 싸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 오늘 나가 이러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조용히 집에 왔더니만 아무도 없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모르게 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삼성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국내에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없어요. 베트남으로 갔고 또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전을 할 겁니다. 실리콘밸리로 이전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결국은 여기 이제 본사 하나 딱 남아 있는데 이 본사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미국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이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그냥 사인만 하나만 하면 사인만 하나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삼성이 또 대규모 M&A를 미국에서 해서 더 좋은 회사 미래 전망이 있는 AI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여긴 빈 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간다고 해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는요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여기서 일자리는 없어요. 삼성이 떠나게 되면 지금 이제 법인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알짜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삼성 들어와라. 왜? 삼성 들어오게 되면은 세수 확보가 되잖아요. 법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경영하기 좋고 또 기업 기술 개발하기도 좋고 또 기업인을 대우하는 인식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좋으니까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안 가는 게 이상하죠.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마음 굳혔고 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할 만큼 했다. 또 그만큼 내가 당할 만큼 당했다.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막는 길은 뭐냐? 정권 교체해서 기업인들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규제 철폐하고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기업인들 사면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삼성은 너무 과하다. 전 정부에선 다 용인됐던 게 정권 바뀌면 다 깜빵 가고 말이죠. 아마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또 정권 빨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또 정권 바뀌면 또 깜빵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상황들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깨끗하고 투명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오기를 저는 제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소식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원 반박한 삼성준법이 이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뭐냐 도대체.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이죠. 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이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준법 이슈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에 문제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그래서 삼성의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달라고 최우선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3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선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함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고 그 후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4세 승계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경영권 승계의 과거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검토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 내놓으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법인세도 높지만 일단 상속세가 50%, 삼성 같은 경우 거의 60%, 뭐 일반인은 뭐 30%, 뭐 금액 따라 차등이 있지만 한 50억 넘어가면 30억 넘어가면 50%, 60% 가깝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업은 말이죠. 이 세액에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경영 교육을 시켰고 경영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해왔던 건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상속세가 너무 과도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4세 승계는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또 거의 50%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아들에게 또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도 또 세금이 워낙 많잖아요. 예? 또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또 50% 날라가면 뭐 그야말로 이제 쪽박 차는 꼴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기술을 그냥 미리 팔아버려요. 미국에다가 아니면 선진국에다가. 그리고 돈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돈도 벌고 좋을 텐데 어차피 이 회사 내 회사가 안 된다. 상속세 물려주고 나면 그래서 그냥 기술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좋은 기술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성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금. 예. 이게 삼성이 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규제 상속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 쉽게 되겠습니까? 좌파들이 개지랄 떨 텐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질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남의 거 뺏어갖고 세금 받아갖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부자들이 이렇게 삼성 같은 데가 돈 많이 벌고 그 아들들이 그냥 2세, 3세 갖고 잘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틀 안에서 계속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새끼들은 다 우리 속이고 우리 착취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 그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국민성이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기업인들, 부자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바 중심의 좌파들 어떻게든 부자들 거 뜯어먹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300 이하 월급 받는 분들은 세금 거의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장인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요. 환급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면서 왜 이렇게 기업들은 돈 버냐 이럴 필요가 없죠. 기업들이 많이 버니까 적게 버는 분들이 세금 안 내도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간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뭐 알아서 판단해야 될 텐데 저는 이재용의 편지가 사실이군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준비는 충분히 해놨다. 사실 여기에는 본사라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대체적인 기술 개발, 일자리는 다 외국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준법 감시이고 자시고 이게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인민 재판했고 그리고 회사에 공산당이 들어와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서로 공산당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싸우는 모습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장 김지영 전 대법관, 봉욱 전 대검 차장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총 7명의 위원 중 2명이 고위 법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법원은 준법감시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성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법 감시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다양한 반박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재계 고위 인사는 4세 경영 승계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위험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또 현재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지배구조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하는 대로 다 하는데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다 깜빵에 쳐놓고 있으니까. 뭐 지키면 뭐합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삼바 그거 미국에서 상장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상장해라. 그래갖고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화융성에서 지원해주세요. 지원했더니만 그게 뇌물죄로요. 깜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4세 경영승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니네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깜빵 들어가. 아니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은요. 사법, 정치, 행정 이거는 사류에 사류. 옛날 삼류도 아니에요. 사류에 사류. 기업만 인류인데 이 사류 쓰레기들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옥죄는 거죠. 개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판사들이 뭐 세계 인류입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세계 인류입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 인류입니까? 대한민국 정치 세계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 정치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대한민국 행정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편하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대한민국 행정은요 중국보다 못해요.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갖고 뭐 기업 하나 하려면 서류가 너무 많아갖고 몇천 개씩 떼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행정 사류, 정치 사류, 사법 시스템 개판 5분 전이죠,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유전 무죄, 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판결마다 다 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야, 이 검사들, 어? 이 판세들, 당신 때문에 만드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견제의 기관이 없다. 판사들은 어떻게 견제합니까? 검찰들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법이 개판 5분 전이고, 행정이 개판 5분 전이고, 정치가 개판 5분 전이고. 그런데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니네들 잘못해. 깜빵 가는 건 기업이니까 어떻게 된 게. 어? 이 범죄자 새끼들은 안 가고. 웃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의 편지는요, 전 일리 있다. 일리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예? 땅바닥이다. 여론조사 보면요, 여론조사가 잘못된 건지, 우리 국민성이 땅바닥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문재인 지지율이 43%로 급반등. 예? 새해 메시지 영향이다. 새해 메시지가 뭐가 있었죠, 도대체?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죠, 한마디로. 예? 무슨 메시지가, 이거 기사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게, 예? 아니, 뭐, 새해 메시지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입양 문제에 대해서 애들 바꿀 수 있다. 헛소리하고, 뭐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 남북대화.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남북대화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미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 한심한 얘기, 희망적이지 않는 얘기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거 보고 국민들 지지율이 올랐다? 아주 급반등했대요. 국민들이 정신이 나간 건지.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호남권이 13%가 올라갔어요. 근데 PK, 예? 이 PK 하면 부산 쪽 아닙니까? 1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12포인트가. 서울도 올라가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대구, 경북 이런 데도 올라갔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8.4포인트나 올라갔어. 이건 국민성에 문제 있고, 또 참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네? 부정선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부정선거가 시작되고 있다. 왜냐? 이렇게 지지율 올리고 민주당도 올려놔야지만이, 예? 부정선거를 해서 이기더라도 아, 봐라 우리 지지율 높은데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선거 이겼다고 하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 리얼미터 이사가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젊은 사람이 헬스도 하고 말이지 건강했던 사람이 왜 갔을까?